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지원이가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알고 계시죠? 박지원이가 처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이제 김건희 여사도 또 이제 구속돼야 된다. 그러면 토리는 자기가 입양해서 키우겠다. 그렇게 말했다가 네티즌들의 문매를 맞았죠. 그리고 나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자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걱정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걱정하지 말아라. 곧 김건희 여사도 그리 갈 거다. 라고 해서 또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이 작가 이번에는 또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한테 희망을 건다라고 하면서도 윤석열이 다시 할까 걱정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것들이 슬슬 이제 현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2월 14일 날 그때 저 민주당 좌파들과 그리고 국힘의 배신자들이 서로 엮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통과시킬 때만 해도 끝났다. 윤석열 아웃이다. 하고 만세를 불렀던 이 자들이 이거 봐라 뭐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얻은 적이 없었던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던 50%를 훨씬 넘어가고 이제 60%로 육박하자. 이거 뭔데? 잘못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50%를 못 얻었는데 50%를 넘어가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자꾸 떨어지네? 자꾸 떨어지다가 멈출 줄 알았는데 안 멈추네? 이거 뭐야? 민주당이 국힘을 2배로 앞섰는데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10%를 뒤지네? 처음에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고 저 아시아투데이와 코프라하고 저 여론조작했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서 저 코프라를 갖다가 우리가 조질라 그랬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아니네.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말고 다른 데서도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오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난리 났다. 이거 장난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자들의 상황이 변해온 겁니다. 그런데 박지원이가 말이죠. 급기야 윤석열이 이러다 다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자들이 하는 말은 특히 지들에게 불리한 말 하는 거는 말이 씨가 됩니다. 저자들이 지금 박지원이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0.73% 차이로 졌다. 저게 저자들한테는 충격인 겁니다. 이 좌파들이 전부 다 뭉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파를 이기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0.73%로 졌는데 총결집했었거든요. 저 좌파들이. 더군다나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당이었거든요. 저들이 여당 아닙니까? 항상 여당은 유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0.73% 차로 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또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재명이가 그나마 저 좌파들에서는 앞서가고 있는데 그래서 박지원이가 또 이재명한테 아부떨라고 그나마 이재명한테 이제 기대를 건다, 뭐 희망을 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거의 뭐 이재명 독주기 때문에 이재명이 아웃되고 나면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는 이재명이 사후 리스크 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재명의 사후 리스크 2월 26일 날 결심하고 3월 12일 날 선고할 걸로 보이는 공직선거법.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집행유예를 안 붙이면 법정 구속도 가능한 공직선거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쪽에서 마음에 걸리면서 이걸 넘어서 이재명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살아남지 못할 때 이길 수 없겠구나. 이러다 윤석열이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한다는 거. 그 가능성을 하나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저는 그것까지도 생각해요. 이재명이 아웃됐을 때 또 이재명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보수하고 붙어가지고서 이길 수 있겠는가. 윤석열 대통령만 제끼면 그냥 이재명이 거저 없고 그럼 박지원이 그 옆에 가가지고 또 뭐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뭐 한 잔 해먹고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아니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네? 이런 얘기 하나. 아니 설사 뭐 복귀를 안 한다 하더라도 다시 그러면 대선을 치렀을 때 이 보수를 이길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이 나가도 어려운데 혹시 이재명이 제껴지면 다른 놈이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닌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지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박지원이가 아주 밉상이고 그야말로 우리를 저격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야 뭐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야말로 욕 한 바가지 해주면 되는데 이게 또 여우가 같아가지고 상당 부분 그래도 또 정치판을 좀 봐요. 정치판을 좀 읽는다고. 그러니까 정치판을 다 읽어보니까 이 좌와 우 즉 저쪽과 우리 쪽이 지들이 처음에는 지네 쪽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걸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현타가 온 거야. 특히 2030은 말이죠. 지금 사태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냐면 이거를 무슨 뭐 그냥 민주당 대 국민의힘 또 뭐 이재명 대 윤석열 이렇게 쳐다보고 있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사태를 자기들의 미래로 보고 있어요. 자기들의 미래로.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 압니까? 우리 기성세대는 그걸 잘 몰라. 중국을 왜 2030 세대가 싫어하는지를. 그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와 같은 상황인지 알아. 아니에요. 지금 2030 세대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우리가 살았던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고 이미 중국의 반쯤 속국화된 나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대림동 같은 데 가본 거야. 그리고 안산 같은 데 가본 거고 안 가봤어도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지는 또 중국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지는 또 간접 경험을 통해서 또 제주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듣고 간접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 조선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우리 일자리를 뺏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피부로 느끼면서 이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근데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 같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는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일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료보험이라든가 내지는 뭐 실업급여라든가 내는 복지 혜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뺏어가 버리는 거 저들 뭐지?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저 중국이 벌이고 있는 동북공정 같은 거. 그것도 우리는 뭐 김치 당연히 우리 거지 뭐 지들이 뭐 김치 지네 거라서 지네 거 되나? 야 한복 우리 거지 뭐 지네가 한복 지네 거라서 지네 게 돼.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 젊은 세대들은 김치 우리 건데 쟤들이 김치가 지네 거라 그러네? 한복 우리 건데 지네 거라 그러네? 이 동북공정 같은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피부로 아주 더 깊게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30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위험하다고 보고 지금 나서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들불처럼 더 나서야 돼요. 지금 이제 초기예요. 아직은. 들불처럼 그냥 번져가지고 헐헐 타올라야 돼요. 그럼 2030 세대가 확실하게 이제 저 좌파들을 갖다가 완전히 진압할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에 의한 좌파의 진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간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오히려 6070은 크게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많이 은퇴해 있고 물러나 있고 뭐 취직을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결혼을 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030 세대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야. 이게 나한테 닥친 위험이고 미래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것이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친중, 그다음에 친북에 대한 아주 거부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저는 잘 될 걸로 봅니다. 잘 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의해서 이 계몽령 진짜 계엄령이 계몽령이 돼서
이제 하나의 분기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의 분기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기점이 없으면 그냥 쭉 가다가 그냥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고 밀려가는지도 모르고 밀려가고 낭떠러지 떨어져 버리는데, 분기점이 있으면 거기서 탁 걸려가지고서 다시 한번 뒤를 되돌아보고 앞길을 갖다가 점검해보고 내가 가는 것이 옳은가도 한번 다시 쳐다보고 이렇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이 이제 분기점이 돼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2030이 아무리 깨어나고 있다고 해도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나서야 됩니다. 이 나선다는 것이 물론 뭐 광장에 나가고 뭐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일깨우는 겁니다. 계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리는 겁니다. 알린다는 것은 뭐 말로도 알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역시 유튜브 또는 내지는 SNS 뭐 그런 것들을 알리면 직접 거기 들어가 봐라. 그리고 한번 네가 생각해 봐라.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강시엽 TV입니다.